안녕하세요. 뉴스반장입니다. 윤석열 파면으로 대통령 거리가 발생한 가운데 이제는 본격적인 조기 대선 레이스가 시작됐는데요.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 다음 날인 어제부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차기 대통령 선거를 위한 예비후보자 등록을 시작했고, 동시에 국외 부재자 신고도 함께 게시됐습니다. 공식 선거 절차가 본격적으로 개시된 거죠. 정부는 헌법 제68조 2항에 따라 대통령이 거리된 경우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출해야 하므로 이르면 오는 6월 3일이 차기 대선일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 후보자 등록은 5월 11일부터 12일까지, 공식 선거운동은 5월 13일부터 6월 2일까지 22일간 진행됩니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과 30일 이틀간 이뤄질 예정인데요. 이번 대선에서 당선된 대통령은 인수위원회를 따로 두지 않고 당선 즉시 임기를 시작하게 되는 구조입니다. 지난 2017년 장미대선 당시 문재인 대통령 역시 대선 다음 날 바로 국회에서 취임식을 거행한 바 있는데요. 이제 본격적인 대선 레이스가 시작되는 겁니다. 이에 따라 윤석열 정부의 대통령 기록물 이관 작업도 급박하게 진행되기 시작했는데요. 대통령 비서실, 경호처, 국가안보실 등에서 생산한 기록물은 모두 대통령 기록관으로 이관돼야 하며, 이 중 일부는 지정기록물로 분류돼 최대 30년간 비공개될 수 있습니다. 문제는 12.3 비상계엄 문건을 포함한 주요 내란 관련 기록들이 지정기록물로 분류될 가능성이 제기된다는 점인데요. 이 경우 그 내용은 국회의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 또는 고등법원장의 영장이 없이는 열람조차 불가능하게 되는 거죠. 특히 윤석열은 재임 중 대통령 기록물의 비공개 강화를 지시했고, 실제로 일부 조치는 이미 적용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그 결과 수백만 건에 달하는 기록물이 이미 지정기록물로 봉인됐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 모든 조치가 결국은 정권의 범죄를 은폐하기 위한 것이 아니냐는 국민적 의혹이 커지고 있는데요. 누가 봐도 그게 합리적 의심일 겁니다. 지정기록물을 결정하는 권한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있는데요. 윤석열 정권의 주요 불법 행위에 대한 국민적 진상규명이 불투명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는 거죠. 헌정질서를 파괴한 권력이 마지막 순간까지 증거를 봉인하며 도망치려는 꼴인데요. 정말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4.1 파면을 당했으면서도 아직까지 관저에서 버티고 퇴거하지 않는 이유가 증거를 인멸하기 위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마저 들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탄핵된 대통령을 2명이나 배출한 국힘당이 또다시 대선 후보를 낸다는 것 자체가 납득하기 어려운 상황인데요. 대체 무슨 자격으로, 어떤 명분으로 차기 정권을 논할 수 있다는 말일까요? 특히 자신의 권력 연장을 위해 친위 쿠데타를 기도한 내란 숙의 윤석열이 파면된 마당에 그 후신 정권을 다시 세우겠다는 건 국민에 대한 모독이며 헌정 질서에 대한 정면 도전인데요. 그냥 사욕에 사로잡힌 미친 정치 집단으로 밖에는 보여지지 않습니다. 123일 광란의 시간 동안 보여준 이들의 못볼 꼴은 왜 자신들이 존재하면 안 되는지를 여실히 보여줬는데요. 이 위헌정당은 반드시 해산시켜야 합니다. 국힘당은 대선 주자가 다수인 상황에서 이른바 3.1장 파면의 애도 기간을 거친 뒤 곧바로 경선 준비에 돌입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다음 달 초에는 당내 경선을 통해 후보를 확정해야 하는 만큼 당장 다음 주엔 경선 선관위를 구성할 계획으로 알려졌습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탄핵은 이제 과거가 됐다며 국민통합의 새로운 나라를 만들겠다는 글을 올리며 출마 의지를 내비쳤고, 이철우 경북도지사도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위해 온몸을 바치겠다며 출사표를 던질 가능성을 시사했는데요. 하지만 이 모든 시도는 윤석열 정권이 저지른 국기 문란과 헌정 파괴의 책임 앞에서 무겁게 다뤄져야 합니다. 대통령 탄핵이라는 사상 초유의 사태를 2차례나 만든 정당이 과연 국민 앞에 얼굴을 들고 후보를 내겠다는 것 자체가 참담한 현실인데요. 국민은 결코 잊지 않습니다. 그들이 어떤 정권을 만들었고 어디까지 망가뜨렸는지를 말입니다. 이에 반해 민주당은 상황이 다른데요. 이재명 대표는 각종 여론조사에서 압도적인 지지를 얻고 있으며 대선 출마를 위해 조만간 당대표직에서 사퇴할 예정입니다. 이미 중도층을 겨냥한 세제 개편안 등 외연 확장을 위한 행보도 이어가고 있고, 사법 리스크 역시 해소된 상황인데요. 다만 당내에 이 대표의 대항마가 뚜렷하지 않아 경선이 싱겁게 끝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대표를 비판하며 스스로 대권주자를 자처하는 비명계 일각의 움직임인데요. 사실 이들을 비명계로 봐야 할지도 의문입니다. 저는 그냥 반명계라 보이는데요. 이들의 대선 출마가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내란이라는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어떠한 책임 있는 행동도 하지 않은 자들이
과연 무슨 자격으로 대통령이 되겠다는 것인지 납득하기 어려운 겁니다. 이재명 대표를 비판하고 대체하겠다는 명분도 실체도 없는 그들만의 오지는 개논리일 뿐인데요. 잊을만 하면 나타나 당의 혼란만 부추긴 그들이 책임 있는 지도자라고 할 수 있을까요? 이른바 비명반명계 대권주자들이 거론되고 있지만 이들 모두 윤석열 정권의 헌정 파괴 앞에서 침묵하거나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었던 인물들입니다. 자신들이 지켜야 할 국민의 삶과 헌정을 외면하고 이제 와서 권력을 탐내는 모습은 명백한 도덕적 파산인 건데요. 그들이 대선에 굳이 나서겠다면 그것은 오직 부끄러움 없이 기회만을 노리는 데 익숙한 정치인의 모습으로 보일 뿐입니다. 한편 민주당은 권한대행이 대선 일을 늦추거나 고의로 혼란을 유도할 가능성에 대비해 법 개정도 검토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민주당 내부에서는 이런 논의가 예전부터 있어 왔으며 이번 상황이 그 필요성을 다시 일깨우는 계기가 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처럼 정치권은 차기 대선을 앞두고 급박하게 움직이고 있지만 정작 그 출발선에 서 있는 우리는 질문해야 하는데요. 헌정 질서를 파괴한 세력에게 또다시 나라를 맡길 수 있느냐는 질문을 말이죠. 저는 감히 단언합니다. 6월 4일 우리가 그토록 바라던 진짜 대통령, 새로운 정부가 온다고 말이죠. 그는 윤석열이 난장판으로 만든 대한민국을 구할 유일한 대안이기 때문입니다. 윤석열 씨의 그 형사재판이 진행되겠죠. 예. 그러니까 뭐 이렇게 공판기일이 몇 번 있을지 모르지만 예. 그 형사재판이 진행될 거고요. 예. 좀 풀려 있는 상태에서 가는 거니까 좀 시끄럽겠죠. 예. 이제 또 한편에서는 민주당이 어떤 선택을 할지 모르겠는데 예. 지금까지 거부권에 막혔던 여러 특검법 중에서 예. 한두 개 정도는 가져가지 않을까? 내란 특검법하고요. 예. 여당이 그건 거부권은 뭐 여전히 할 수 있지 않습니까? 한덕수 씨가 또 예. 거부권 할까요? 안 하나요 이제? 바뀌나요? 그런데 한덕수 씨는 지금 심각한 문제인 게 마은혁 재판관 임명하고 하지 않는 그런 일상적 그 헌법 위반을 저지르고 있는 분이고요. 예. 그러니까 걸어 다니는 헌법 위반자예요. 예. 그리고 그 상설 특검도 다 아직도 통과시켰는데 그 특검 임명 요청을 안 하고 있어요. 그건 예. 지체 없이 하도록 법에 되어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위법 행위자예요. 예. 그러니까 대통령 권한 대행이라는 분이 숨 쉴 때마다 헌법 위반, 법률 위반을 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예. 그 저는 이것도 어떻게 하지? 예. 그 이제 이미 발의되어 있는 최상목 씨 거는 법사위에서 지금 조사를 하도록. 예. 뭐 오늘 헌법재판소에서 예. 소수 의견으로 예. 법사위에서 따로 조사하는 문제 뭐 이런 예. 게 조금 있었는데 소수 의견이 아니구나. 비정부인적 주장 소개를 했잖아요. 그런데 예. 국회 재량이라고 했지만 예. 그래도 지금 뭐 법사위에서 한다니까. 예. 그런데 이 특검법을 어떻게 할 거냐. 예. 혹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 상설특검 임명을 거부하고 위법적으로 거부하고 있는 이 권한대행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거냐 이 문제가 있습니다. 예. 한쪽은 또 이게 진행이 될 예. 거고요. 그 밖에 우리가 지금 예측하지 못하는 문제들이 생길 수 있죠. 예. 왜냐하면 명태균 특검도 예. 있고요. 예. 그 윤석열 씨가 탄핵이 되어서 이제 대통령이 아니잖아요. 예. 이게 오늘 아침까지만 해도 탄핵이 기각되거나 각하되어서 복귀할 가능성이 이론적으로 없지는 않았는데 예. 이제는 대통령실에 보안기도 다 내려갔고 그렇습니다. 예. 지휘관실에 있는 국군 통수권자 사진도 다 불태워졌고 예. 그 상황이에요. 대통령 아니에요 예. 이제. 민간, 그러면 예. 지금까지는 복귀할 가능성이 이론적으로 있었기 때문에 입을 다물고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 입을 열기 시작하면 지금까지 알려지지 않았던 윤석열 씨와 관련된 또 그와 관련된 예. 사람들 김건희 씨를 포함해서 이게 더 나올 수 있습니다. 예. 이런 요소들이 복잡하게 이렇게 작용하는 가운데 대선이 치러지겠죠.